안녕하십니까, 박청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하나씩 풀어보는 거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제 상가 질문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가지고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 경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은 어떠하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로정비, 즉 가로주택정비 사업 내에서의 상가 질문도 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법령 딱 찾아보려면 무지 많죠. 우선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 법으로만 풀 거냐? 물론 저도 오늘 법 내용을 말하겠죠. 근데 먼저 청사진, 밑그림을 그리는 건 어떤 부동산의 기본 상식면에서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법을 보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좀 하나씩 풀어보면요. 우선 이제 질문이 이제 이런 거죠. 재건축 아파 상가 조합원 무조건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나?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도대체 뭐냐? 하여간 사례가 있죠. 규정을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상가 조합원, 이제 이번엔 재개발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분양 대상, 과거의 법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좀 너무 큰 뭐 어려운 역사가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고 아파트 위에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상가, 단지 상가의 어떤 위치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법을 보면 되게 쉬워요. 자, 요즘에 이제 가로 주택 정비 부분이죠. 조합 정관 이런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정관으로 정하면 되지 않느냐. 소규모 사업이니까 조합원이 몇 명 안 돼서 그 몇 명 안 된 조합원이 으쌰으쌰 우리 하겠다는데 과연 그런지 오늘 좀 따져볼까 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좀 제대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많이 시장에 혼선이 많습니다. 자, 법만 파고들면 이해 쉽다, 물음표니까 어렵다. 법을 먼저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에서 먼저 봐야 될 문구는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특성. 왜? 우리가 하는 거 무엇다? 부동산. 우리의 관련 법은 어디서 발달했다? 부동산. 부동산은 철저히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지역적마다 차이 나는 걸 배려해서 만든 정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관련 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 볼 건데 아니요, 여기서 안 봐요. 자, 근데 저것만 있느냐? 저게 또 이게 뭐냐면 시행령 단어 더 붙여서 이게 뭐냐면 법의 뼈대를 만들면 그 다음에 또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요. 하나 그 밑에 세부적으로 시행령 밑에 심하면 시행 규칙까지 법의 이제 우선순위지만 힘의 계급인데 세세한 것까지 아래로 내려가죠. 더 나가죠. 여기서 시행 규칙만 끝난다? 아니죠. 아까도 말했죠. 부동산은 뭐로 시작한다? 지역 위치의 고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뭐도 있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환경정비조례가 있네요. 저희가 지역 조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뼈대 공부하고 밑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지역 특성에 대해 맞는 저걸 공부해야 되고 조례에서 끝이냐. 서울은 조례 또 시행규칙이 또 있네요. 이거를 중복해서 찾고 아, 짜증나. 짜증나지 않으세요? 물론 공부하는 분은 보면 좋죠. 보면 좋아요. 근데 먼저 법부터 보지 말고 물론 이제 핵심만을 봐야 되지만 좀 부동산 쪽으로 이해 좀 하자 이거죠. 100번 읽으면 이해 가능. 옛날에 제가 아는 모 선생님께서 이해 못하겠니? 한 100번 읽어봐. 그럼 이해돼. 안 되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자, 저는 이제 게으르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보고 뭘 이용해서 삶의 상식. 왜? 부동산이 사실 어떤 이제 인문학 배경에서 좀 나오는 건데 같이 우리 삶에 살면서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을 가면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잖아요. 그럼 감각 좋아. 저기 상권 좋아. 저긴 좀 깨끗해. 저긴 뭐도 이런 거 다 있잖아. 감각 좋아. 저기 살기 편해. 접근성 좋아. 이런 거 있죠. 저기는 좀 뭐 개발 좀 해야 돼. 그냥 법을 몰라도 지역 조례를 몰라도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보고 최대한 적게 본 내용으로 저 조례까지 다 안 보고도 왜 재건축 아파트 일부 단지 상가에서 상가가 아파트 분양을 가질 수 있는지 재개발은 과거에는 사실 있었죠. 또 요즘에는 왜 강화됐는지 가로 주택 정비는 어떠한지 이거를 꼭 법만 보지 말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삶의 상식으로 먼저 접근해보고 따져보자 이거죠. 자, 짧은 지식으로 쉽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자, 가볼까요? 우선 기본.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본은 봐야 되죠.
최소한 10%는 봐야 되니까. 예. 삶을 살아가 배운 상식으로 90%고요. 대충 때려잡은 게 10%가 필요해요. 10%가 뭐냐?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경비 아까 보셨죠? 글자 되게 조그마해요.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장하는 건 몇 가지 뿐이에요.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서 그 지역 특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을 잘하고 싶다. 부동산 철저히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법도 그러하다.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대충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정비 기반 시설이 뭔지 좀 더 상하수도 기타 어마어마한 시설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필수적인 생활에 이런 시설이거든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자, 근데 재밌는 부분 저 단어예요. 과도하게 밀집. 무언가 밀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조그만 땅에 높이는 안 올라갔는데 되게 막 이렇게 얽히설키고 집들이 조그맣게 다 붙어 있는 거. 빈틈 하나 없이. 그래서 의외로 인구 밀도가 저층인데 높은 지역들. 뭐 옛날 과거 성남 쪽이 되게 많았죠. 요즘에 이제 이번에 뭐 저쪽 저기 아래 목동 바깥 나가서도 보면 신모동 보면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주거였다가 이제 저렇게 해서 공공개발 가는 경우. 왜? 한마디로 과도하게 밀집이란 단어는 사업이 쉽지 않거든요. 땅 대비 주거 기반 시설 열악하니까 동네가 안 좋은 동네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은 뭐다? 저렇게 과밀하게 밀집돼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전체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다. 뭐다? 동네에다가 도로 닦고 공원 놔주고 최소한 필수 정비 개발만 좀 보충해주고 뭐다? 알아서 살아. 이거였어요. 자, 재개발 볼까요? 재개발은 비슷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근데 과도하게 밀집해서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요게 사라졌죠. 그냥 밀집. 아, 얘도 안 좋은 동네인데 얘는 좀 뭐다? 밀도. 사람의 밀도. 즉 뭐냐? 이 밀도는 소재의 밀도 이거하고 똑같아서 사업성이 개선. 즉 사업을 가면 우쭈쭈 경우에 따라서는 답이 나올 수 있다. 주변에 아파트 가기 좋고 뭐 하면 또는 이제 주변에 의외로 우리가 단독주택 비율이나 이런 거에서 토지 등 소유재 비율이 낮아서 사업성이 좀 더 낮다. 사업을 가도 될 경우 수가 높다. 그게 단순 재개발이에요. 근데 노후주에 무조건 사업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주거 환경 개선하고 비교해 보면 맞잖아요. 주거 환경 개선 지구 가서 무작정 여기 재개발 되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단해 그거 보면 무조건 노후되면 재개발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보고 가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죠. 오늘 따져볼 것들 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먼저 둘이 비교하고 한데 꼭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재건축, 당연히 정비 기반시설 양호. 확실히 재건축보다 동네가 길이 반듯반듯하고 빵 뚫렸고 주차장 많고 뭔가 딱 가면 좋고 커피숍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게 공동주택이 밀집했다. 공동주택이 밀집했대요. 즉 거의 이제 뭐 다세대가 다 지어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 관련 법안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면 정비가 양호한 지역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옛날에는 단독 재건축 있었죠. 지금은 뭐 어떻게 이름만 살아있다 할까? 한마디로 저거는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가게 하냐면 가로 주택 정비나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소규모 단독주택 지역들은 조그맣게 대규모 가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빨리빨리 사업하라.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허물지 마라. 좀 손실적인 거죠. 건축물들, 상가들 많았었는데 다 같이 가니까 좀 특혜 요인도 있었고 하여간에 저런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철저히 지역적 특성을 알라는 소리예요. 왜? 그걸 이해하면 왜 상가를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일부 경우 아파트를 주고 재개발은 쉽지 않고 기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자,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주택 밀집을 단어 가지고 풀어갈 겁니다. 자, 모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거든요. 고려한 개발이고 그 다음에 지역을 먼저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먼저 우리가 법을 이해하고 지역 이해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철저히 지역. 재개발이라는 법이 투쟁의 역사잖아요. 예전에 과거 우리 연역들 법들 보면 예전에 그런 잘못되고 서로 다양한 권리관계. 왜? 못 산 동네니까 뭐 남의 땅이고 국가 땅에 가서 막 집 짓고 살았죠. 밀려가서.
그러니까 뚜껑이라 표현하는 지상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여러 가지 다다 보니까 근데 재건축 지역은 다르죠. 원래가 택지 지역 비슷하게 반듯반듯. 그러니까 특이한 권리 상황이 없죠. 즉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면 그 다음 사업 스텝도 이해가 되거든요. 좀 더 어떤 말인지 가보시죠. 자, 가볼까요? 지역의 이해. 지역의 특성에 발전한 부동산법.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네요. 부동산의 절대 기준보다 고정성. 한마디로 뚜렷한 지역의 특성. 부동산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동한다. 자, 정비 기반 시설. 뭐다? 이게 법이 아까 나온 도시환경 정비법에 나온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좀 가서 보면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다음에 열가스. 뭐 그냥 기본적인 필수 시설이네요. 공동구는 뭐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지하에 여러 가지 막 들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들이죠. 당연히 도로 확정돼야 되고. 자, 그런 게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게 열악하다는 소리는 당연히 지자체가 먼저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항상 그랬죠. 왜? 필수 시설이잖아. 자,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한마디로 매우 비계획적이죠. 처음부터 지자체가 신도시 만들듯이 또는 택지 주고 만들듯이 들어갔다면 그런 일 없겠죠. 대부분이 자연 발생적 도심. 사람이 쫓겨나거나 아니 모여들거나 서서히 강 옆에서 모여들다가 보통 이제 달동네가 그런 식이죠. 달동네 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래서 당연히 엉망이죠. 이거 보세요. 이런 지역이 비계획적으로 보시나요? 당연히 아주 반듯반듯 뻔한 지역이겠죠. 어떤 지역일까요? 보시면 이제 역삼역 근처에 캡처한 거예요. 제가. 당연히 저런 지역은 재개발할 일 없겠죠. 근데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야, 확실히 지도만 봐도 티 나네요. 완전히 비계획적. 자, 저기 이제 한남 뉴타운 제가 표시한 거거든요. 밑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잘 모르겠죠. 왜 상가 얘기가 저기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까요? 자, 비계획적 도시 환경에서 상가의 분포는 미리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파트 101동 밑에, 102동 밑에, 203동 밑에 저 큰 단지 같은 거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나요? 아니죠. 일부 딱 특정 위치에 있죠. 재개발적. 예를 들면 자 찾아주세요. 여기 상가 어디 있나요? 어디 상가 있냐고요. 재개발적. 한마디로 모두 다 왕창 퍼져 있죠. 분산돼 있죠.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떤 기준을 뼈대로 만들기 되게 힘들죠. 여러분 재건축 아파트에서 상가 조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재개발 지역에서 별도의 상가 조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쉽지 않죠. 상가는 있는데 팀을 형성하기 힘들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이 앉기 힘든 그리고 각각의 기준 사례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퍼져 있어서 뭐 하나 찾기 힘든 게 재개발 지역의 상가예요. 특성이 틀린 거예요. 부동산 특성을 알면 알아요. 다시 한번 아까 도시환경정비법에 나온 재건축은 뭐다? 공동주택 위주. 그래서 아파트 단지 보여드린 거죠. 말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재개발 분산 상가와 아파트 집중 상가의 특성을 알면 이게 또 사업, 비즈니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이거든요. 조합원이 채무자가 돼서 돈 빌려와서 주거를 공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어떤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 대상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재건축 공동주택 밀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이냐. 아까 말한 이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거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산다. 즉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죠. 아파트 지역. 그래서 아까 아파트 지역 상가를 보여드렸죠. 볼까요? 근데 옛날도 그랬는지 이건 뭐냐면 2003년. 지금 그 전에 보여드린 법이 이거는 지금 최근 거거든요. 이거 최근 사례고 과거에 지금 저게 있었냐 도시 최초 2003년에 만들어졌을 때. 제가 막 재개발 시작할 때 제대로. 자, 도심 주거환경법 이때 보시면 밑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밖에 안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즉 뭐죠? 발전해 온 거죠. 변화됐다 이 소리죠. 지금의 도시환경정비법에서 저기 딱 타겟 잡아서 재건축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아파트라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상가 특징과 재개발을 비교하는 게 맞아요. 저 법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잠실 5단지거든요. 여기 아파트 어디 있을까요? 뻔하죠. 여러분 내가 표시 안 해도 되죠. 노란선 잠실 중앙상가로 밑에 보이시죠? 여기 표시해야 되나?
표시 안 할게요. 제가 바쁘니까 안 할게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옆에 이제 옆에 그 잠시 새내기 있는 거 리슨 여기도 마찬가지 역 앞으로만 상가가 있죠. 제가 표시 안 해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죠. 표시해야 되나? 짧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 보시면 이거죠. 보시면 이제 여기가 상가 있죠. 여기도 여기가 상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통 어린이집이 특정 위치에 모여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특정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잠실 중앙상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딱 분포가 명확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어쩌죠? 제거개발은 다 퍼져 있었죠. 그래서 특정 위치에 모여 있죠. 아파트 단지 상가는 이 법에 의하면. 그래서 모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이란 말은 따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좀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항상 상가 조합원들하고 아파트 조합원들하고 항상 사업할 때 다투죠. 얘기를 하죠. 근데 확실히 상가 조합에는 팀이 결성돼 있죠. 근데 재개발은 분명히 상가는 많은 분성이 길거리 다 있는데 팀은 아니에요. 특정하기 쉬우면 평가하기도 기준을 만들기 쉽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정비 기반 시설 양호. 그러니까 정비 양호하다는 재건축적이죠. 그러면 특수 권리가 없죠. 복잡하지 않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한 곳에 딱 위치에 특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땅 가치만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했을 때 가치를 확 올려줄 것 같다. 정문 앞에 있다. 그거에서 따졌을 때 저건 가치 평가 확실히 우월하다. 그러면 사업성 올라간다. 그럼 해도 돼요. 왜? 복잡하게 위치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여기 뭐 기준도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고 여기저기 논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아파트 단지 상가. 도시환경정비법에 나온 재건축 관련된 공동주택 상가 밀집지역. 자, 거기가 정비기사를 양호해요. 지금 한마디로 택지지구예요. 당연히 특수권리도 없죠. 재개발 지역은 많죠. 지상급도 특권 별게 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하면 거기 나와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보시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첫 시작 기준이거든요. 어떤 권리자를 표현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딱 단순해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근데 재개발이나 이거는 뭐 정비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르죠. 자, 그래서 특정하기 쉽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기 쉬워야 뭔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딜할 마음도 나고 테이블이 단일 창구니까 협상이 되기 시작하죠. 자, 왜냐하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제가 아까 첫 시작 중 살짝 말했나요? 비즈니스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잘하려면 비즈니스 협상 잘해야 되죠. 근데 협상 대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기준도 명확해야 되죠. 기준이 만들기 쉬워야 되죠. 재개발 지역 상가는 쉽지가 않아요. 다 퍼져 있고 지 마음대로고 뭐 주택에다 상가 만들고 상가에다 주택 만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명확한 재건축과 불명확한 재개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재개발 지역에서 발전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모든 상가 위치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예전에 특히나 이제 상가 지분 쪼개기 많이 없을 시절에는 그나마 그런 지역에서 상가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큰 상가들은 장사가 오히려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굳이 내가 상가 못 하면서 아파트 사업 가서 내가 아파트를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그러면 장사도 안 되고 건물만 뺏기고 그러는데 내가 왜 찬성을 해?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연도 이전 2007년 이전에 8월 기준이 있어요. 잘짜 좀 헷갈린다. 그 2008년 이전에 이거를 또 뭐 이제 주거를 했다거나 어떤 규준을 만들면 너 아파트 줄게. 그것도 이제 어떤 이제 가격 기준도 만들고 다 만들었죠.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을 정한 이유가 왜? 그걸 정해놓으면 빈틈이 생기면 계속 빈틈을 끌고 오냐 그 파고드는 쪼개기가 나오니까 시한을 딱 잘라버렸죠. 그래서 예를 안 두려는 거죠. 예를 두지 말자. 그래서 그 예를 못 둔 이유가 첫 번째 지역적 특성이라니까요. 저거 여전히 모든 상가 위치 달라요. 권리기준 가격 다 달라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상하 탈출구는 있다. 누가 이제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그러면서 오피스텔 받으면 된다. 모 지역에 사업 좋으면 이 말도 해요. 뭐 이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부속 뭐 건물 딴 걸로 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개연성은. 근데 하나의 또 다른 장벽이 또 있죠. 저게 뭐냐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이 채무자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재개발하면서 돈 내고 시작하나요? 돈 빌려오잖아요. 시공사 연대보증 은행에 돈 빌려오잖아요. 모든 돈을 끌어와서 이주 시작하고 다 하잖아요. 채무자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즉 되게 중요해요. 빚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성이 얼마나 관건인데요. 근데 별로 본안도 없는데 이 상가를 오피스텔 지어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가. 균형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죠. 뭐 권리가격 높고 건물 있는 분이 오피스텔 한두 개 달라면 주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왜? 재개발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이 노후고 열악하기 때문에 감정가 자체가 되게 낮게 나와요. 감정가가 낮은 조합원을 갑자기 상가까지 해서 이거 살려서 저기 주려면 답이 쉽지가 않아요. 사업성이 대단히 좋아야 되죠. 모든 사업은 사업성 따지거든요. 사업성 따지는데 그래서 따지기 때문에 항상 재개발은 저 단어가 위험하게 나오죠. 청산. 청산의 기준은 뭘까요? 자, 모든 조합은 동등하지 않다. 어떤 분이 조합원 다 같다고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조합원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개발적인 조합원은 정말 살벌하게 천차만별입니다. 왜? 권리가격까지 다 따지거든요.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왜 두냐고요? 사업성 안 나오면 자르려고. 자른다는 소리가 뭐 하냐고요? 돈 주고 너 나가 하려고. 재개발에서 별도 상거 조합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팀원은 존재하는데 쉬운 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 특수한 경우 여전히 옛날부터 구역 지정돼서 뭐 이렇게 이제 2007년 그 기준을 따라서 시점 맞췄고 일부 기준을 맞춘 것이 있으나 새롭게 상가를 그 이후에 하는 분들이 주택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뭐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오피스텔 등 기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가 받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권리가액이 이제 그 분양가, 상가 분양가에 맞춰져야 되죠. 어느 정도. 또 상가가 많이 남아 돌면 모르겠으나 안 그러면 청산당할 위험이 크고요. 아까 말처럼 이제 오피스텔 받는 경우 사업성이 정말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좀 더 나가보고 가로주택 정비 좀 찾아볼까요? 요즘에 이제 저거 질문해요. 저 구역 내에서 상가 조합원들 조합원끼리 쉬운 말로 정관 정하면 아파트 줄 수 있다. 볼까요? 자, 그러려면 가로주택 정비구역 특성을 봐야 되죠. 뭐냐면 법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지역 특성을 본 다음에 법을 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왜 저게 만들어졌을까? 자, 출신이요? 볼까요? 제래요, 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제 이제 한 2018년에 나왔거든요. 2018년. 원래는 이제 도시환경정비소 있다가 소규모 가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여기서 들 건 빈집 소규모. 시대의 흐름을 고렸다 보고요. 좀 더 보시면 아래쪽이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로주택 정비가 나오죠. 근데 주요한 단어는 딱 한마디죠. 소규모 주거 환경을 개선. 소규모 주거 환경을 개선. 자, 저 단어고요. 아래쪽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여기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 구분하려고 표시해 준 거예요. 저거 같이 섞어 얘기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하겠죠. 또 제가 공동주택 표시를 했죠.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특성 따라온 거고,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보니까 왠지 재개발 특성을 많이 따라온 법안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보시죠. 소규모 공동주택 아닌 주거지. 그게 가로주택 정비예요. 여기서 공동주택 많은 데는 뭐다? 소규모 재건축. 자, 소규모란 단어는 사업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아파트 1000세대든 아파트 500세대든 아파트 100세대든 현장 수장님 한 분. 사실 분야별로 여러분이 대기업 드는 것도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상가 뭐 한 층에 이 바닥 면적이 50평짜리나 100평짜리나 화장실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효율도를 말하는 거죠. 소규모는 확실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빌라, 우리가 말하는 빌라의 평당 건축비가 아파트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고급 아파트 한 이상 빌라가 더 비쌉니다. 자, 사업성이 좋은 경우가 드물죠. 소규모들은. 주변이 정말로 왔다는 지역, 1등 지역, 뭐 강남에서 우월한 지역. 거기는 이제 임대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변이 뭐 환경도 워낙 좋고 주변에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인프라가 워낙 뛰어나니까 굳이 집이 월등해야 되는 개념이 없죠. 나가면 좋은데? 나가면 뭐 서초구,
강남구 뭐 이런 데서 보면. 근데 뭔가 우리가 강북구나 이런 위에서 보면 나갔을 때 만족을 못하면 단지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가로정비는 정말로 지역의 인프라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사업이 비효율적인 걸 프리미엄으로 커버하죠. 프리미엄으로. 자, 단독주택층 지역이죠. 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사업이 보다 소규모 재건축. 자, 상가에 분산돼 있죠. 주거환경 개선돼 있죠. 개선 사업이라 그랬죠. 감정가 당연히 약점이죠. 감정가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노후지역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걸 지니고 있는 게 뭐다? 가로주택 정비다. 소규모 주택 정비의 이제 시행 방법 브라브라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살짝 보고만 잊어먹어도 돼. 지역 특성 알았으면. 저런 건 알고 이제 한번 확인하는 척 보는 거죠. 주택을 건설하는 공급. 그러니까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존 또는 개량하는 방법. 보이시죠? 뭐 딴 거 아니에요. 저기 딴 거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건축은 좀 다르죠. 소규모 재건축은 부대 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까지 나오네. 건설하는 공급. 좀 공급 방법이 요즘 다르네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아까 첫 시작부터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하는 지역 자체가.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효율적 소규모 사업이고요. 거기 사업에서 상가 소유주 그리고 권리가격도 낮다면 당연히 답은 뻔하죠. 아파트요? 누구 마음대로. 아까 제가 조합원은 순위가 있다고 그랬죠. 아, 소규모라서 순위 없어요? 순위 없어요. 항상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저거래. 정관으로 빈트 만든대요. 정관. 정관 내용은 좀 나온 부분이 있죠. 이제 시행령 보면 31조 관리처분 방법해서 기타 나오면서 여기 나와요. 어떤 내용 일부가. 너무 글자 조그만해. 제가 살짝 주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나온 게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저게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달랐던 거 아시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하고 소규모 재건 달라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자, 근데 뭐라 나왔냐면 뒷부분만 읽을게요. 무슨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분양돼 제외할 수 있다. 이 말 뚝 나왔네요. 뭔지 모르지만 찾아보세요. 근데 무언가는 부합하는 제외할 수 있대.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자, 소규모 재건축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기 함정이. 자,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왠지 정관종에 따르면. 근데 뭐다? 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인프라가 다 갖춰진 것. 공동주택 경우.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기존 부대시설 소유자에게 새로 건설 부대시설 뭐 공급할 거 다만 나오면서 보라보라 나오면서 주택 공급하는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아파트 재건축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사실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도 이 감정가액 그리고 사업성을 전체를 좋게 했을 때 이 아파트 단지네. 그러면 거기에 감정가액 기준 넘어서면 그 기준 뒤에 보면 다 읽으면 다 그대로 따라와요. 얘가 사실 그때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주택을 받을 수 있다 나오죠. 근데 이건 뭐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고 뭐다? 소규모 재건축. 즉 우리가 그 예조항이 있는 건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요. 소규모건 일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건 간에 거기서 무조건도 아니고 일부 규정을 따라서 그건 이제 감 잡아서 가면 아니고 이제 전문가한테 자문 받으면 찾겠죠. 자, 그래서 달라요. 정관이 법에 우선한다? 아니죠. 법이 없는 건 정관에서 마음대로 한다? 그것도 아니겠죠. 둘 다 아니에요. 정관에 무조건 정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궁금한 정말 제 말이 틀린 것 같으시면 전화해보세요. 국토부, 서울시. 법에 없는 거 정관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상가 뭐 이 그 소유주들 토지 소유주들 주겠다 마음대로 되나? 아니다. 소규모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조항이 있으나 가로주택 정비 조항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거 구분해야 돼요. 저 두 사업 주택 정비와 소규모 재건축 구분해야 되고요. 아직 예외 규정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일반 재건축 구분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용어 좀 캡처해 온 건데 그 정도로 모든 걸 구분하고 있다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 하시죠. 투기하기 싫어도 우리 뭐 해야 되죠? 생존을 위해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몰라서 마음대로 어디 가서 상가 샀어요. 그런 거 요즘에 이렇게 정보가 막 유통 잘 되는 사회에서는 용서 안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가
월세만 상관 좋죠. 예, 근데 분명히 정확히 알고 가야 되고 너무 법이 어려우면 이거 몇 번 보시면 이렇게 그 지역 특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철저히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다 이 법안이고 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부터 이해하고 법을 보면 쉽습니다. 예,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예,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